자기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이 길이다. 오장설, 인도학 아카데미 원장 주명철입니다. 자아의 오장설, 반짜코사 이론입니다. 인도 철학에서 반짜코사 이론은 주로 우판샤드라든가 특히 타이티리아 우판샤드에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반짜는 다섯을 의미하고 코사는 껍질, 층을 의미합니다. 반짜코사는 인간의 진정한 자아, 인도철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아트만을 둘러싸고 있는 다섯 겹의 껍질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인식하는 나라는 존재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여러 겹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 껍질들을 벗겨내고 진정한 자아, 즉 아트만에 도달하는 것이 해탈이라는 인도 철학 고유의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오장설의 구조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한번 좀 보시면은 이 사람의 형태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하나하나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파란 층, 육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연두색 층은 생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활력, 인간의 어떤 에너지의 활력, 움직임, 이런 부분에 대한 껍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마나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우리 의식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보시면은 요 안에 흰색은 좀 청정한 어떤 사트바성을 얘기하는 흰색을 상징하는 것 같이 그 붓디, 지성을 얘기하긴 합니다만은 아트만과 같은 어떤 높은 진리 같은 것을 깨닫는 그런 그 과정에 들어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요 안에는 아트만의 어떤 속성과 같은 그런 것이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덮개로 그 아트만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결국 5층 이론은 자기 자신을 먼저 충분히 알고 한 껍질씩 수행으로 극복하다 보면은 가장 깊은 곳에 핵과 같은, 보이지 않는 그 핵과 같은 아트만, 내 속의 어떤 참나라고 볼 수 있겠죠. 표현을 좀 쉽게 한다고 보시면은, 내지는 인간 자신의 그 본질, 또 순수 의식,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청정의식,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그 아트만이라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결국 5층 이론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지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 호사는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가? 이제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각 호사는 외면적인 것에서 내면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에서 미세한 의식적인 것으로 나아갑니다. 결국은 껍질은 육체적인, 외면적인 것이고, 물리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정신적인 내면 세계에 대한 어떤 이해를 우리가 도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개 층 중에서 그러면은 첫 번째가 아나마야 코우사라고 하는 맨 외곽의 층을 얘기를 합니다. 껍질을 얘기합니다. 자, 마나라고 하는 것이 음식물이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음식으로 이루어진 몸, 조대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사리라라 그래. 수틀라라고 하는 건 영어로 이제 그로스, 덩어리진, 뭐라 그럴까요? 육체 같은 경우도 이제 물질적인 것의 어떤 결합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툴라라고 하는 뜻은 조대, 이런 어떤 그로스한 바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로 육체 또는 물질적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그 다음에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쇠퇴하며 죽는 생물학적인 존재를 나타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겉에 음식으로서 유지되고 있는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는 그런 육체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층 내면 속으로 들어와서 구라나마야 코우사라고 하는 생명의 몸, 생명력의 껍질,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체보다는 더 미세한 층으로 생명 에너지 또는 기로 뿌라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호흡이라는 뜻도 되고 이제 호흡에 의한 기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라나로 구성된 껍질입니다. 소화, 호흡, 소화, 순환 등 생명 활동을 담당하는 에너지 체계를 의미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분석해보고 좀 조망해 보면은 이런 부분이 우리도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몸의 움직임과 기능에 관여하며 육체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활력의 근원입니다. 라자스 성질을 갖고 있다. 라자스라는 것이 이제 움직임, 무브 하는 어떤 움직임에 대한 의미를 띠고 있죠. 자, 우리 몸에는 5가지 활력이 있다. 첫 번째 뿌라나, 올라가는 생기, 코에 연관되어 있겠죠. 올라서 이제 호흡을 하고 하다 보면은 코로 우리가 호흡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올라가는 생기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앞바나라고 하는 아래로 내려가는 생기, 배설기관의 배설의 어떤 에너지, 배설하는 에너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야나,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는 생기, 전신을 움직여 나가는 그런 어떤 생기가 또 하나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올라가 임종시 몸 밖으로 나가는, 우리 목이라고 하는 어떤 위치를 지금 지정해 줬는데, 올라가서 임종시의 목으로 빠져나가는 생기, 기운이 있다. 그것이 무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나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의 동화, 몸 중간에 있어서 소화를 돕고 하는 음식물의 동화를 시켜주는
소화시켜주는 그런 에너지, 어떤 기가 분명히 우리 몸에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거죠. 마노마야 코우사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껍질. 우리가 이제 육체나 생기나 이런 것은 그래도 외곽으로부터 내면으로 들어오지만은 좀 더 깊은 이제 의식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 그것도 하나의 껍질이다. 아트만을 둘러싸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껍질이 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적 영역으로 들어서는 첫 번째 층입니다. 우리 사고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욕망, 의지 등 마음의 활동을 담당합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 귀, 코, 입, 혀 뭐 이런 걸 통해서 외부 세계를 인식하면은 그것이 반응하는 어떤 내면의 마음, 의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 그 정신적 영역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꿈과 상상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이 마나스라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 우리가 통칭을 하고 의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 마나스는 보다 깊이 내면에 존재하는 개체성, 즉 아함카라라 그래서 자아의식이라고 주로 이제 인도 철학에서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아의식에 관련되어 있다, 에고의식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활동, 이기적인 자신만을 위한 어떤 이기적인 의식 활동을 하게 되는 그 배경에 그 암가라라고 하는 자아의식이라는 게 무의식 속에 있어서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에고의식의 지배하에 자기도 모르게 욕망, 부정적인 욕망입니다. 이거 욕심, 탐욕, 뭐 가래, 집착과 같은 이기적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세계가 어떤 껍질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마노마야 코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질은 따마스, 어둡다라고 하는 의미, 어두운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따마스라고 하는 건 어두움, 나태, 태만, 뭐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지각기관과 마나스의 활동은 즉 마음의 껍질을 이루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껍질을 이루어진 껍질을 마노마야 코사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죠. 아트만을 둘러싸고 있는 아트만을 알 수 없게 하고 아트만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서 전혀 아트만의 어떤 청정한 어떤 의식의 그 발현을 할 수가 없게끔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껍질이 우리한테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비갸나마야 코사, 지성으로 이루어진 껍질. 마음보다는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그 정신활동이 되겠죠. 마노마야 코사보다는 더 미세하고 깊은 층으로 지성 또는 분별력의 분별력을 의미한다. 판단, 식별, 추론, 결정 등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합니다. 그 이제 비갸나, 비라는 것은 이제 분별, 이렇게 나눈다 이런 뜻이고, 지식이 갸나 이런 뜻이죠. 나누어서 아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분리, 분별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지혜를 얻는 능력이 발현되는 것이기도 하다. 첫 번째, 그 비갸나마 고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점에 특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분리분별한다 이런 뜻이죠. 구별한다 이런 뜻도 되고, 자, 그것을 넘어서서 더 함께 지혜를 얻는 능력이 결국은 이 비갸나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발현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코사는 깨달음에 이르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비록 비갸나, 분별이란 지성적인 측면에서 분별력이라든가 이런 실제적인 활동을 하는 거지만 이것이 보다 한 차원 높은 직관과 이해를 이 안에서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더 깊은 인식과 자아의 본질을 탐구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 좀 고차적인 어떤 고차적인 어떤 지적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미세신, 숙슈마 샤리라, 미세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미세하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고, 사물의 참 성질을 판단 결정하는 붓디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비갸나는 결국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높은 차원의 어떤 활동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붓디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붓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이겠죠. 지적 활동이죠.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도 단순 지적이긴 하지만은 그보다는 한참 높은 직관적인 영역과 이해를 포함하고 있는 그 붓디, 부처님도 붓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 깨달은 자. 그래서 붓디는 깨닫는 어떤 정신적인 활동?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죠. 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갸나마야 코사는 그 성질상 붓디와 깨달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이 사뜨바성, 순수 성질, 사뜨바라고 하는 건 순수함, 순수 성질. 보통 이제 그 성질이 하얀색으로 주로 표현을 하고, 또 사뜨바라고 하는 게 불교 같은 데에서는 또 이게 연꽃을 사뜨바와 관련시켜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사뜨바라고 하는 것이 성질이 흰색, 청정 뭐 이런 의미도 약간의 포함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지각기관과 붓디, 당연히 우리가 어떤 깨달음의 영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붓디의 어떤 작용을, 붓디의 활동을 우리는 스스로 발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여기서 아주 중심된 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직까지는 아트만이 아닙니다. 결국 아트만을 둘러싸고 있는, 아트만을 감추고 있는 숨은 어떤 껍질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은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마지막 껍질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보다 높은 차원의 그러한 껍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난다마야 코우사, 지복으로 이루어진 껍질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복.
뭘 안 한다를 지복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좀 이거는 행복하고는 좀 다르죠. 지극한 어떤 높은 차원의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환희스러움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짝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은 가장 안쪽에 있는 껍질, 아트만을 둘러싸고 있지만 아트만하고 같은 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가장 안쪽에 있는 껍질로 순수 환희, 브리스라고 하는데, 환희, 순수한 환희 또는 기쁨으로 이루어진 층입니다. 이 층은 진정한 자아인 아트만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며 심오한 평화와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월적인 어떤 경험입니다. 아트만을 어떻게 아트만을 체험했을 때 그 체험을 어떤 표현,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은 어떤 순수한, 극단적인 어떤 순수한 환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어떤 부분에서 가장 심오한 평화와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아난다마야 코사다, 지복으로 이루어진 껍질이다. 자, 깊은 잠이나 명상 상태에서 경험되는 순수한 기쁨이 이 코사와 관련됩니다. 이는 아직 아트만 자체는 아니지만 아트만의 본질적인 특징인 환희를 부분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트만하고는 하나는 아니지만 아트만의 본질적인 특성인 환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서술할 수 있는 것이고 경험할 수 있는 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이루어진 껍질, 그러한 지복으로 이루어진 껍질, 몸이 아니죠. 지복으로 이루어진 껍질, 요것이 이제 다섯 번째 층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환희의 몸은 원인신, 까라나 샤리라, 까라나는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원인과 결과, 이런 데서 원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현상계를 생성하고 형성시키는 무지나 조대신, 미세신의 귀입초소가 됩니다. 말하자면은 이 환희의 몸은 원인신으로서 여기서부터 모든 현상계, 앞에 얘기했던 5가지의 껍질층도 여기서부터 파생되기도 하고 다시 거꾸로 그 모든 것이 다 이 원인신인 환희의 몸으로 귀입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난다마야 코사, 즉 지복으로 이루어진 껍질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짝코사 이론의 의미. 반짝코사 이론은 인간의 존재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층 위의 의식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껍질들은 하나씩 벗겨내고 진정한 자아인 아트만, 영원하고 불변하는 참나죠. 인도 철학에서는 모든 인간이라면 모든 존재의 아주 깊은 내면 그 어디엔가 그 진정한 자아인 아트만이 있다. 그것이 이제 인도 철학의 가르침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그 아트만을 깨닫는 것이 인도 철학, 특히 베단차 철학에서 추구하는 해탈의 과정입니다. 자, 이 이론은
요가나 명상 등 다양한 수행법의 철학적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인도에서 얘기되는 요가나 명상의 어떤 프로세스를 요가 명상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한 것도 결국 이 뭐랄까 판차코사의 이론이 그 철학적 배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철학적인 기반을 이루고 있는 판차코사 이론과 같은 이 이론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결국 요가 명상 바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각 호사에 해당되는 수행을 통해서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의식을 집중시키고 궁극적으로 모든 껍질을 초월하여 진정한 자, 즉 아트마죠. 진정한 자를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은 명상 실천에 앞서 판차코사 이론을 먼저 확실히 이해할 때 명상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로드맵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앉아야 명상에 돌입해야 마지막 성취를 이루고 싶다는 것이 코사 이론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코사 이론에 대한 이해를 좀 깊게 하시고 인도 철학을 좀 이해하는 바탕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